제가 오늘 발표드릴 종목은 공구먼입니다. 참 많이 아쉽네요. 어제 날짜로 79,500원이었는데 오늘 10만 원을 초과한 걸로 제가 봤고요. 뭐, 퍼와 PBR은 이거는 제가 이 투자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엄청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정도 되고요. 360만 주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는 118명이고 대표이사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1사는 2006년 11월에 설립됐는데 그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 잡화를 어떤 제조는 직접 하지 않지만 매입해서 주로 자체 온라인몰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일단 공구 우먼 0에서 9까지의 모든 사이즈를 커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패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플러스 사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되게 흥행에 실패해가지고 원래 원하는 공모가는 2만 5천 원에서 2만 8천 원 수준이었는데 낮았었고요. 그리고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게 제가 이 상장 일자를 적어놓는다는 걸 깜빡하고 한참 뒤에서 제가 이때 그 3만 원 무너질 때 보초경 불행 상태에서 있다가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사실 이건 근데 예측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설립 배경은 이제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가 사실은 되게 좀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이 본인들에 대한 맞춤형 옷이 없어가지고 이태원에 어떤 빅사이즈 의류를 사거나 때로는 남성 의류를 사서 입으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플러스 사이즈의 개념은 여성 사이즈로 77 사이즈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여성이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옷을 선택하는 0에서 9까지 모든 숫자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잘 팔고 해서 2016년도엔 디자이너 연구소를 개관했고 다만 이제 의류 외 이너웨어나 잡화, 피트니스 웨어 같은 거를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정착하고 매출이 늘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디자인은 하고 외부에 OEM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파와 유사한 형식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가능하면 자사몰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가입 회원이 있으면 충성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만 이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 회사는 직접 공장은 없지만 물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양주에 직접 물류 창고를 건립해서 본사를 이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이 회사가. 뒤에 이제 재고 자산 회전율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 효과를 위해서 직영점을 현재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슐레저 의류 왜냐하면 플러스 사이즈 분들도 어떤 이런 그 레깅스나 그런 걸 입으셔야 되는데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이 입게 되면 이렇게 좀 약간 탄력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좀 쬐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션 시장 간단하게 뭐 하면 예전에 뭐 여기 계신 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봉제 공장이 동대문에 한 4천 개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동대문 시장이 예전에 유명했던 것은 기획 생산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TV에 나온 옷이 다음날 뭐 생산이 된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잘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채널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낮은 비용으로 뭐 창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이 확장이 됐었고 실제로 당시에 그 얼짱들 제가 그 지인이 전라도 광주에 계신 지인이 옷을 띠러 새벽 시장을 예전에 2000년대 2010년 전인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쨌든 새벽에 그분이 오셨는데 뭐 잠시 얼굴도 볼 겸 아주 와이프랑 같이 가봤는데 제가 놀랐던 게 연예인들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옷 파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자기가 파는 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미남 미녀들이 다 팔고 있는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제가 동대문 저도 뭐 밀리오레라고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뭐 두타 거의 품질이 별로 옷이 안 좋아서
특히 온라인 제품도 50여로 마음에 안 들어서 레몬마켓으로 좀 전락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무신사라든지 스파 브랜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산업이 됐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패션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39조 4, 제가 맞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발표 양식이 아니라 좀 편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 파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패션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39조 4천억 정도로 다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인구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업체는 내수만으로는 안 되고 수출해야만이 좀 주가가 반영되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3조, 모바일 거래 비중이 71.5%로 상당히 높고요. 그중에서 패션 시장은 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9% 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은 증가할 겁니다. 오프라인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편리함이 있고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작년층도 이제 온라인 쇼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인데요. 이거는 제가 SMIC라고 서울대에 분석하는 학생들이 시장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너무나 가정을 좀 세밀하게 하면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차용을 하되 제 나름대로 좀 가정을 좀 두리뭉실하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입을 수 있는 여성을 그러니까 비만 여성이라고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특히 20세에서 49세에 BMI 지수 25 이상인 여성을 범위로 설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77 사이즈 이상의 여성하고 BMI 지수 25 이상의 여성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바탕으로 했고요. 저희 보면은 가끔 이제 주식 분석하시면서 국가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부처로 가도 되지만 국가 통계라고 이 나라 지표에다 모아놨고 되게 시각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이쪽에 가셔가지고 찾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국가 통계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남자와 여자의 비만 비율입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걸 봤을 때 운동에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찾다 보니까 비만 비율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줄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분 높고요. 뭐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플러스 사이즈 시장에 대해서 의류 시장과는 달리 감소 추세로의 우려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 기준 20대에서 40대 1인당 월 평균 의류 금액이 12만 2,500원인데 연환산으로 하면 약 147만 원입니다. 다만 플러스 사이즈를 여기에 유사하다고 강제 대입을 했고요. 그래서 20에서 49세 여자 인구, 그중에서 BMI 25 이상의 인구 비율하고 1인당 연간 의류 구매액을 곱하면은 어떤 전체 시장 규모를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론 SMIC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가정이 많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20에서 49세 BMI 25 이상 인구 비율이죠. 25.9%인데 그렇게 하면은 26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인당 구매액 147만 원을 곱치면 3조 8,964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물론 장기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상당히 잠재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뭐 뚱뚱한 분이 많겠죠. 85조 원에 이르는 시장, 9천 명에 이르는 고객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비만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6개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작고 일본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이 되게 낮고 역시 미국 이런 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급원에서 아직 진출을 미국까지는 준비 못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비만 인구는 적지만 어쨌든 기본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사이즈 소매 시장 규모를 약 10조 6천 원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진출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급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플러스 사이즈 인구가 약 6천만 명.
특히 여성 비만 인구는 4,640만 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2030년에 2억 대. 갑자기 너무 많이 들긴 하는데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중국 쪽 시장을 실제로 지금 진출을 좀 한 상태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닭품종 소량 생산, 의류 시장의 특징이 소규모 자본으로 시장 진입에 가까운 진입할 수 있는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품을 운영할 수 있는데 특히 낮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게 중대형 업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꼬꾸러지는 사실 의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의 중대형 업체의 성장으로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로열티 높은 플러스 예 그리고 다양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국내에서 이제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판매하는 모든 스타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자사몰을 기반으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플러스 사이즈 패션만을 전문으로 하는 현재 대기업 그리고 동사를 제외한 상장 회사는 없습니다. 제품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의류 그리고 이너웨어 제로 라인이라는 표현이 브랜드를 썼고요. 피트니스인 제로핏 그리고 기타 자파를 쓰고 있고요. 일반 의류는 그냥 데일리 의류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 의류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모든 옷을 여러분 양복 남성분 만들 때 이렇게 모양을 해서 떠가지고 천을 탁탁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모든 여성 의류의 기본 사이즈를 55 사이즈로 해서 6677로 이렇게 촘촘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플러스 사이즈 여성한테는 체형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사이즈의 체형에 맞고 그리고 나름의 실루엣 라인과 상당히 좀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에게 좀 잘 매력적인 실루엣을 구현할 수 있는 이 그레이딩을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이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한테 또 착용감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 걸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너웨이도 똑같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체형 보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착용감 있는 옷을 지금 현재 개발해서 일부 매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피트니스 웨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레깅스 같은 게 많이 입으시니까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도 입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텐데 그거야말로 일반 레깅스를 입으시면 어렵습니다. 특히 허리 절개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터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특수공제법으로 밴드를 삽입해서 조금 허리선이 뒤집이거나 말리는 현상을 좀 최소화했고 어쨌든 그리고 고함량 스판을 조합해가지고 아무래도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은 신축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이 옷 입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몸에 좀 많이 붓다 보니까 피부 마찰로 인해서 트러블이 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Y존 같은 부분에 대한 그런 특히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은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봉제 라인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가미해서 좀 편리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수제화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이라고 해서 얼마나 편안할지 모르지만 이건 어쨌든 하나의 구색을 갖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 어쨌든 의류가 상품 제품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너웨어와 피트니스는 아직까지 특히 피트니스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류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상품이 65.7%, 상품을 34.3%로 운영해서 아무래도 자체 브랜드 상품이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의류 업체들도 다른 브랜드력이 있는 데는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라든지 에이블리 같은 여성 의류 쇼핑 앱에도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공구우먼데 모델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쓰지 않고 일반 여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OEM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에도 남겨주셨지만 더 네이처 홀딩스, SJ 이런 그런 데들도 모두 대부분 OEM 방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매우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플러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100벌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주 소규모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선비를 하는 것보다 OEM 방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이 OEM 방식의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주담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판매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 제작부에서 빠른 회전으로 판매 전략을 구성하고 가성비 있는 제품 모든 그 기업이 다 그렇겠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공구먼닷컴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지그재그 에이블리 같은 온라인 패션이나 이런 오픈마켓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당사 온라인몰 쇼핑몰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회사에서 추구하는 온라인몰 중심의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판매 조직은 여기가 참 아직 작기 때문에 운영을 CEO 직속으로 운영하되 특히 판매 조직 마케팅 팀에 고객 만족도와 경영 관리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판매 조직에 넣어서 매출과 재고 관리를 판매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 부분은 이 CEO가 오랜 경험 아마 사업을 오랜 경험하면서 좀 팁 칸막이를 없애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상당히 이런 것들은 뭐 저희 회사 같은 이제 일반 기업들도 좀 이런 목표명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물론 작은 기업만 가능하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자사 온라인몰이 예전에 75에서 68로 좀 떨어지고 오픈마켓이 좀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 대표이사가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직속 아까 판매질도 직속이고 연구소도 직속인데 여기에는 또 생산 관리부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더라도 생산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CEO가 상당히 조금 깨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뒤에 지분 구조를 봐서도 상당히 뭐 이분이 대학 중퇴했습니다. 중퇴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조금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감각이랄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뭐 크게 변동이 없이 14명, 2명 늘었으니까 뭐 고만고만하고요. 여기 박사와 석사가 필요하진 않겠죠. 예, 특히나 대학 안 나오신 분도 더 많다 보시면 되고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도 뭐 1호 통역 무역회사 하다가 패션팀으로 오셨고 이렇게 패션 여기는 이제 패션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했고 연구개발비도 뭐 작지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레이딩을 좀 연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스타일을 매년 이렇게 다양한 이게 438개 스타일이면 365일 1년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너웨어라든지 피트니스는 아직까지 사실 피트니스가 이렇게 아주 뭐 엄청난 이렇게 스타일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플러스 사이즈 취향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제품이 70%로 상당히 회사의 수익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뭐 플러스 사이즈로 금방 비낄 수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은 어차피 사이즈별로 다양한 옷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사 쇼핑몰 비중이 높다는 건 어쨌든 판매 수수료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자꾸 자사몰을 하려는 것 제가 지난번에 그 교촌 FM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행동 알고리즘이나 어떤 고객의 DP, 어떤 고객의 판매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승창님이 뭐 플랫폼화까지라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자꾸 자사 회원 가입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데이터의 어떤 소중함을 아마 이제 점점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자사 쇼핑몰 회원 수는 약 44만 명, 월평균 방문자 수는 68만 명 수준으로 이제 되고 있고 아주 높진 않지만 좀 어쨌든 지속적으로 특히 해외 시장 확대가 돼서 좀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특히나 이 플러스 사이즈 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보유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다른 패션 업계야 똑같이 20대, 30대가 반영하다 보니까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주, 양주에 2011년도에 물류센터를 해서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상당히 제조시설이 아닌 이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한 것 같고요.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 재고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즈가 이 회사들은 모든 사이즈를 커버하지만 일부 사이즈만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을 많이 접하면서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한 결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입니다. 네, 여기가 특히 최근에 그런 어떤 주주가치 제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1대 주주와 2대 주주, 그 VC가 유사한 비중으로 지분을 갖고 있고 보호예수가 30개월이기 때문에 당분간 오버행 이슈가 없는 그런 상당히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는 크래프톤, 뭐, 두나무라든지 상당히 유명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한 상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네. 대표이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원대학교 실내디자인 중퇴하시고 이제 공부는 아니다. 사업을 하자 해서 그냥 사업으로 뛰어지는데 젊습니다. 78년생이시고요. 30% 지금 시가총액하면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뭐 다 이 부분은 CFO는 당연히 회계 쪽 담당하시는 분이 해야 되고 이 기타 비상무이사는 저희 그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타 비상무이사는 바로 요 VC 같은 데에서 자기네들 사람을 보낼 때 이 그렇게 보내는 형태가 바로 기타 비상무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VC 입장에서 감시란 표현은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감사님은 뭐 회계법인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뭐 108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계약직이 좀 많은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쪽이 디자이너 중심으로 돼 있고 아마 기간제 계약직이 뭐 물류나 그런 쪽으로 돼 있지 않나 판단하고요. 크진 않지만 그 뭐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뭐 12,000원에 32,500주니까 크지는 않는데 이 월급을 많이 못 주는 대신 이런 거고. 근데 12,000원이면은 지금 10배 올랐네요.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모할 때 경쟁률이 되게 낮아가지고요. 실제로 공모 희망밴드는 26,000원에 31,000원인데 2만 원으로 확정돼서 제가 이거 보고서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참 놓친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모 자금의 해외 시장 진출 자금도 있고 블루센터 걸리는 그런 것들이 제2블루센터 하고 있는 경우가 특히 남성복의 뒷사이즈를 론칭하려고 하고 있어서 사용 내역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운영 자금보다는 상당히 좀 어필을 했었는데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기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사몰 중심으로 해서 자기자본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차입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을 점점 보여주고 있고요. 이익률도 여기 17, 18, 19,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원가율과 영업비율도 낮아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상표를 보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금이 2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차익을 보시면 상당히 탄탄한 회사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6.34%고 아까 말씀드린 차익금은 2억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현금흐름도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정도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걸 위한 투자가 이 투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제2물류센터가 그 부지를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뭐 재무는 간단하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제가 밸류라인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돌렸는데 거의 그 해당 기업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붙여놨는데요. 붙이고 보니까 이게 다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분석한 이유가 현재 그동안은 사회 분위기가 그 뚱뚱한 사람에 대해서는 막 소외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죠, 저희가. 그리고 되게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재고 부담을 이유로
잘 쓰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소외된 사람들이 이태원 빅사이즈나 남성복 빅사이즈를 선택하고 특히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옷만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단추나 지퍼의 손상이 자주 일어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Y존이 단순히 크게 해서 꽉 끼거나 맞지 않는 뭐 그런 상태라서 실제로도 사이즈별 만족도를 보면은 이 사이즈가 큰 사이즈일수록 옷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플러스 사이즈 분들이 뭐 원피스나 그런 것보다는 티셔츠나 바지 뭐 이런 걸로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예쁜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그 CEO가 이 기업을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CEO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자기 몸 긍정주의, 다양한 종중의 가치관을 면해서 보시면은 이 플러스 사이즈가 당당하게 자기 몸 긍정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저는 이런 다양성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의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브이로그주에서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고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요즘 여성분들이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시장은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자기 효능감이 많았죠. 근데 기업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성 잡지 맥심 우리 회원님들은 공부하시느라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플러스 사이즈 여성 표지 모델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그 속옷 만드는 란제리 브랜드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안 하고 계속 마른 모델로 계속 막그 TV 보면 쇼를 하다가 결국은 비난을 받고 실적 부진 때문에 패션쇼 폐지하고 CEO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여기가 모든 몸매를 위한 몸매라고 해서 이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주가를 좀 올린 그런 상태고 나이키에서도 이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을 이렇게 만든 다만 이런 매스 패션 브랜드는 이런 시각적 효과를 이걸 만들긴 하지만 이게 체형에 최적화된 옷도 있어야 되고 또 제조 과정에서 사이즈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만 이걸 활용을 하고 특별히 이거를 공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공구우먼한테 도움이 됐던 게 이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하다 보니까 플러스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홍보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 오히려 수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동사 같은 회사가 이런 이쪽은 이제 마케팅을 크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지만 그런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 몇 개 스타일인데 뭐 다른 뭐 속옷이나 이너웨어라든지 피트니스 옷까지 해서 뭐 900개 이상의 프로사이즈 스타일을 내놓고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이거 안 팔리면은 거의 헐값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은 상품을 준비해서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동사는 사이즈가 77부터 모든 사이즈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이즈만 하다 보니까 특정 판목에 의해서 소량으로 온라인에 유통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적시 정량 주문으로 앞서 말씀드린 재고 자산 회전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딩을 아까 55 사이즈를 기본으로 한 마스터 재단이 아닌 8899 사이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레이딩을 통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55 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플러스 사이즈에 적합한 그런 걸 만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개그우먼 김민경을 광고 모델로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김민경 모델이면은 광고 모델이니까 비싸지 않나요? 근데 1년에 1억 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혹시 아시는 분인지 않습니까?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김민경 배우는 개그우먼은 먹는 광고가 엄청 비싸지 옷 광고는 싸다. 그래서 옷 광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도 몇 번 하면서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1억 원으로 하시고 계시다라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고요. 대신 이 김민경 이 배우가 입는 옷이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마른 배우들이 입은 옷들이
이게 참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게 플러스 사이즈 옷은 아마 사이트 가보시면 많은 배우들이 다 이렇게 입고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런칭 비율입니다. 시 비율, 의류외, 그러니까 성장률은 높습니다. 금액은 낮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열심히 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구매율은 62%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그게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다양한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보셨고 일단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경쟁 업체가 보니까 시크릿 라벨, 로미스토리 같은 업체가 있는데요. 수익성 그리고 매출 규모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동사가 많이 압도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그재그 입점해서 공구머니 플러스 사이즈에서는 현재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모멘텀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고객을 위해서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 40억을 투자해서 이게 중국 투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까지 홍보 위주로 투자에 집중하고 본격적인 물류센터하고 사무소로 2023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직접 물류를 생산하지 않고 마케팅 그리고 현지 물류센터 현지 사무소만 하고 다만 생산을 현지에서 할지 국내 할 거를 국내 생산하는 걸 가져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국도 중국 음식 자체 기름이 많기 때문에 되게 플러스 사이즈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 대한 한국 의류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현승해서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높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선진국이긴 한데 소비층을 해서 아직 좀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 보니까 저희가 수년 전부터 김민경이 이제 필두에서 플러스 사이즈 연예인들이 이제 뭐 맛있는 녀석들이라든지 자주 노출되면서 긍정적인 게 있었는데 중국이 예전에 그때의 시작 시점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희 문화가. 그래서 처음에 이 회사에서 이 타오바오가 우리나라로 말씀드리자면은 당근 마켓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진출하고 근데 이 타오바오 같은 당근 마켓은 신뢰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랍니다. 먼저 타오바오에 입점해서 당근마켓처럼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TP라고 해서 이 티몰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서 중간에 연결해주는 회사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입점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회사는 처음에 먼저 타오바오에 입점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아서 현재 티몰에 현재 입점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회사는 해피투라는 TP 사하고 현재 돼 있는데 여기가 3위로 돼 있고 상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참 독특한 중국이 보니까 의외로 이 중간 수수료를 먹는 그 단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유해수 물량 30개월이기 때문에 뭐 이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브행 이슈는 없고 주주 친화적인 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엄청 친화적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무상증자해서 주식을 엄청 올렸고요. DS인데서 제가 어제 것만 봤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기타 요인이 뭐냐면 이제 고령 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가 사실은 또 비만이거든요. 나이가 근데 거기에 대한 패션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제 그냥 뇌피셜인데 우리 주식 투자 인구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경쟁이 심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비만 인구가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독자적이고 아주 압도적인 기술이나 브랜드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의 특성이나 재고 관리상 경쟁자가 진입하기 애매한 시장 거기에서 적절한 기술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도 공시인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 김민경에 대한 이게 보헤미안로 네, 했고 4년째 전속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논란에 논란 이거는 겁니다. 주식거래 선택권을 추가로 또 부여했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 행사 가격이 32,900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3만 원, 2만 9천 얼마에 샀을 때에도
야, 이 사람한테 행사가격 32,900원 줬으면 적어도 4, 5만 원은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뭐 많이 갔습니다. 결정적인 이것이 6월 14일에 공시된 1대5의 우상증자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기준 2022년 예상으로 3조 8천억에 대한 매출이 플러스 사이즈를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 컨센은 그 동사가 590억 원, 그리고 동사 점유율이 한 1.5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5% 받고 조금씩 늘린다고 봤을 때 2025년까지 한 1,000억 정도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제가 그냥 대충 예측을 했습니다. 150억 정도가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00억에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지 않나 해서 300억에 11배를 해서 88,000원을 목표 주가로 했으나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 의미가 없는 주식이 되어버렸다 해서 글쎄요. 지금은 사실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류로 가서요. 네. Q&A를 보시면은 Q&A 보시면은 보시면은 빅사이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제가 그 비만 인구 1인당 구매과 매출액을 볼 때 아직도 침투율이 낮아서 증가할 걸 보고 있고 또 남성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과 중국 시장 진출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성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최대치가 88,000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10만 원이 됐기 때문에 향후 주가 조정이나 매출 및 이익 증가를 좀 보시고 글쎄요, 매수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은 OEM 방식으로 하고 있고 다만 플러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정된 사이즈의 소량 주문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OEM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쟁력은 플러스 사이즈에 특화된 그레이딩과 DB 축적, 그리고 소량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요. 특히 고객 재구매율이라든지 현재 가입자 수를 봤을 때 이 회사의 지금 시총 말고 폭등하기 전에 시총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봤었습니다. 저도 오버사이즈인데 그 왕현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버사이즈는 엄청난 오버사이즈,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77이면 꽤 클걸요? 77 사이즈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성분들 평소 그냥 갔을 때 제일 큰 사이즈가 77이에요. 잘 없고 77 사이즈가. 남성 브랜드 론칭한다 그래서 그쵸. 남성 브랜드 왕현님보다 좀 큰 사이즈일 겁니다. 왕현님 이제 사이즈는 아니고 좀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구맨인가요? 네? 그거 공구맨.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직은 론칭이 안 돼서 좀 그러야겠네요. 공구맨. 근데 공구맨 그러네요. 공구 보이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종목을 그냥 어떻게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좀. 예전에 그 IPO를 하기 전에 네. 증권사에서 IPO 예상 기업을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여러 기업 묶어서. 거기서 저 공금을 봤는데 읽는 순간 되게 뭐지 타겟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러스 사이즈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청약 경쟁률이 높을 줄 알고 청약은 안 했었고 상장일을 적어놓긴 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꽤 올라놨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3만 원은 좀 비싸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2만 원대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터치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딱 한 번. 분할 매수를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더 떨어질 거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주담한테 통화하는데 주담은 얘기해 주시지 않았는데 처음에 TS 인베스트먼트하고 처음에 상장하면서 무상증자를 하기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종의 계약이 있었대요. 상장하고서 너 무조건 무상증자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노출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중간에 올라버리고 발표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 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 관심이 없고 떨어지는데 뭔가 테마를 원하는데 요게 눈에 띄어서 오른 거지 1대5 무상 증자로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 1대8 정도 해야 노터스처럼 그래야 더 오르죠. 한 1대8 무상. 이제 아니, 무상 종목을 고르시는 무슨 해안 같은 게 진짜 아니, 있으신 것 그거 같아요. 멋있다. 제가 다른 종목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저도 뭐 엄청 많이 떨어졌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사업 보고서 보고 제가 보고서 재무구조 좀 괜찮고 하면서 계속 공부하다가 합니다. 제가 발표한 다른 종목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 보초병 다른 거 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초병이요? 뭐지? 제가 분석했던 거 그냥 그 뭐지? 뉴파워 플라즈마인가? 그거 지금 많이 떨어져서 사고 있고요. 보초 보내고 있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승창님이 말씀해 주셔서 반도체 쪽을 좀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이번에는 뭘 사야 될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원기님이 예전에 힘을 주셔서 그 삼성전기 우선주를 조금 갖고 있는데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열심히 물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삼성전기는 뭐 테슬라도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뭐 네.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개떡락했는데 아, 걱정 없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달에 그럼 혹시 분석할 기업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달에 그 아까 제가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얼라인드라고 예전에 그 뭐지? 그 무슨 바이오인데 그거 지금 분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포 저희가 이제 그 세포 치료제나 개발할 때 세포 카운팅 해보자 이미징 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되게 작아요. 근데 세포 치료제라는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노토스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도해서 실패하는 기업보다는 시도할 때마다 소모품으로 많이 쓰는 것들. 이게 보니까 세포 셀 때 소모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달에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진 못했고 분석을 못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니까 설계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자인, 예. 디자인이랑 디자인, 설계. 네네네. 혹시 그 OEM 업체들의 뭐 생산 능력에,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그러나요? 그게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OEM 업체 예전에 제가 SJ가 아니라 어디 다른 패션 그 한번 전화할 때도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그 의류 제작하는 게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브랜드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차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만 설계해 주면은 만드는 건 정확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 한세 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거 좋게 봤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좀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안 샀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공구먼 같은 게 좋은 줄 알았으면 좀 저도 옷 이런 쪽에 사고 싶었었는데 한세 실업은 자꾸 보니까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겠죠. 점점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 사겠나 사람들이 이 생각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밥 사 먹기도 빡세다 이런 얘기가 진짜 너무 많길래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볼 거를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면 그게 이렇게 주가가 오를 정도로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오를 회사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로 봐야 8만 원이고 4, 5만 원? 그 정도면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매출하고 순이익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장난을 한 거죠. 부산증자 해가지고 TSMS 같은 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모범적인 케이스로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원래 무상증자 한다고 이렇게 막 3일 연속 3연상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원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트레이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테마를 쫓아다니는데 뭐 요즘도 뭐 간장 만드는데도 갑자기 상한가 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훅 틀어다니면서 하나씩 건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샘표도 상한가 쳤더라고요. 네, 샘표도 예, 예. 저는 또 친정아버지를 돈을 제가 조금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혼자 샘표를 사셔가지고 상한가 쳐갖고 파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네. 저보다 수익률이 나아요, 지금. 아, 샘표는 제가 예전에 제 다른 스터디에서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예전에 한번 구매했다가 좀 올랐을 때 팔긴 했는데 그 소스 문화를 네네, 강조해 1위, 주셨어요. 예, 네, 소스 문화를 앞으로 네네. 선진국이나 음식 문화가 발전할수록 소스가 중요한데 샘표가 추구하는 게 소스 문화인 것 같습니다. 티아시아 커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 괜찮다고 보여줬는데요. 근데 하도 한 번 올랐다가 또 안 오르길래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네.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안 비싸고. 뭐, 좀더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매수하실 수도 없는 상태라서 저도 뭐 차라리 저 보초병 수익 안 나도 좋으니까 좀 폭락했으면 좋겠네요. 제 보초병들 다 사망해도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벌써 9시인데 그럼 잠깐 좀 쉬셨다가 한 9시 10분에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9시 10분에 소정님 이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 10분에 뵙겠습니다. 네.